이번에 치러진 재보선 후 폭풍이 가장 거센 곳은 바른미래당 같습니다.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고 아예 갈라서자 이런 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 새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내부 총질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물러서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당을 흔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퇴진 의사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단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에 손학규 대표를 계속 공격했던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손발을 묶어도 옳은 일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당 위기를 증폭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다고 해서 진보 진영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 주변에 호남 출신의 인사분들이 많다고 해서 호남이 대표님을 사랑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도부는 즉시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이 제3의 길 망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도부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손학규다움, 손학규 방식 또한 국민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 내부 총질이 가장 큰 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는 콩가루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놓고 국민들이 봤을 때 해당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언사나 행동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양당 체제에 거대한 균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로서 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어야 한다는 비판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후보를 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손학규 방식입니다. 미련해 보여도 그게 손학규다운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의 당원 여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 당한테 국민들이 한 얘기는 분명하게 이 어떤 야당으로서 그리고 이 유사한 어떤 그 노선을 갖고 있는 정당과 그러니까 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을 해라. 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분열돼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경쟁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권 심판과 이 민생이라든가 경제 파탄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국민적 민심에 니네들이 역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당의 당원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정태근 의원, 네. 언뜻 보니까 이 바른미래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당 같은데요. 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당 내 민주주의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가 있는 만큼 사실은 정당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리더십을 받쳐줄 수 있는 소위 성숙한 소위 정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한부를 살아가는 두 고위공직자와 두 정당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시한부인 두 고위공직자는 앞서 얘기를 했던 조국, 조현옥 이 두 분 수석이 시한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정당으로서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죠. 예. 근데 그거는 정태근 의원 개인의 의견이시죠? 아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패널들한테 물어봐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미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얘기만 봐도 이미 갈라섰어요. 오늘 심지어 이찬열 의원은 갈라서자.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빨리 하자.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보면 내내 예를 들면 그 선거법과 관련한 것도 그렇고 정책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안 맞는 게 뭐냐?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와 관련해서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과연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력한 지형, 유력한 정당, 유력한 선거 연대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이미 갈라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빨리 갈라서는 것이 낫고, 그러면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갈라섬을 통해 가지고 이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 빨리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 선거 다 임박해 가지고 막 이합집산을 하는 것보다 적어도 올 10월 전에는 어떠한 정당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구나 라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소모적으로 계속 결국은 그나마 내 집을 가지고 다음 구도를 할 때 내 집에 이 뚜껑물을 누가 가지고 갈 거냐 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속한 나간 아닙니다만. 그래요. 근데 차재원 교수 예. 참 아무리 그래도 예. 대표 면전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참 마음은 좀 그러네요. 그러게요. 저는 뭐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경륜이나 연배를 봤을 때 오늘 참 나름대로 정말 심경이 찹찹하지 않았을까. 지켜보는 저도 상당히 좀 가슴이 짠한 상황인데요. 사실 뭐 오늘 손학규 대표님 말씀하신 거 진짜 100% 옳은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공장님 말씀은 항상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 현실과 공장님 말씀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본인은 뭐 지금 단결하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이미 갈라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갈라서지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지금 분단 상태다. 예. 예를 들면 카이사르가 지금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말을 끌고 와서 지금 막 루비콘 강가에 말에 물을 먹이고 있는 정도는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빨리 강을 건너는 속도는 좀 더 빠를 필요가 있다. 조조익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질질 끄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지금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짜증나게 열받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남을 사람 남고 떠난 사람 떠나고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 다른 당 얘기여서 하기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밤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밤이 예. 바른미래당 아무것도 수락다. 결정을 못한다, 바른미래당은. 그래서 밤이하다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그런 그 표현처럼 그 내부가 물과 기름처럼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그동안에 화학적으로 제대로 결합이 안 됐던 거는 맞고요. 어떻게 보면 앞서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상 뭐 분단 상태에 가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누구도 그 다음에 관한 정치적 구상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당을 이대로 단결해서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겠다는 구상이 없고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분들도 별다른 구상이 없고 또 나갈 테면 나가라 하는 분들도 별 구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상이 없는 조건에서 과연 이 당이 이대로 흩어진다 한들 저 당에 속해 있는 지금 그 개개인의 정치인들이 어떤 전망이 있을까 좀 남의 당 얘기지만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상황에서 현 지도부는 아니지만 저 당의 대주주 아닙니까? 저 당을 저렇게 만들자고 예.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유승민 의원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나가서 어쨌든 뭐 당선은 안 됐지만 상당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근데 이번에 선거법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선거제도는 모든 당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 이외에 당내가 저렇게 그 3분 오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봉합하든 아니면 깨끗하게 갈라서든 뭔가 이게 유승민 의원의 그런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예. 거.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윤기찬 대변인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현주 의원 사실상 한국당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그분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소속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번 그 보궐선거가 보여준 여러 가지 그 증표에 따르면 지금 전주시 완주시인가요? 완주시인가? 거기에 기초의원 선거가 전주시 있었는데 완산구. 완산구. 예. 거기 보면은 민주평화당이 13%를 이겼어요. 네. 그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의 어떤 그 힘이 세진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의 국민의당 계열은 아마 상당히 동요를 할 것 같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성산구 창원 성산구 그 결과를 보면 3.5%가 예. 간신히 넘었거든요. 예.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 하더라도 봉쇄 조항을 간신히 넘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의 앞날은 아마 당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할 거고요. 그렇다면 원래대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선거구 개편을 염두에 둔다면 민주당과의 합당보다는 민주평화당과의 또 다른 모색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당마다 징계가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바른미래당이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렸잖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당원권 1년 정지하면 다음 총선에 지금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나갑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는 다음 총선 못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현주 의원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현주 예, 의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저희 당 강령과 그쪽 당 좀 강령이 어떤지 다르겠지만, 모르겠는데 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가 또 이 경감 처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향후 어떤 그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일단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소속으로 나가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거죠.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 찌질이라고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그쪽에 후보를 내면 자유한국당 후보 표 깎아먹는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예. 정치 구도를 생각하고 본인 소속 정당의 선거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공론화해가지고 본인들이 단일화 이런 형식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선거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또 비난성에 가까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국당 입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뭐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현근택 부대변인. 저도 뭐 다른 당 얘기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은 과연 무슨 전 대표죠. 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복귀한다는 이제 언론 보도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뭐 어느 정당이 한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출발이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분이서 좀 저는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뭐 지금 손학규 대표는 그 후에 이제 대표로 선임된 형식이라 어찌 보면 뭐 또 관리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저는 갈짓자를 썼었어요.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 저 두 분이서 저는 좀 만나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자든지 만약에 진짜로 이게 당이 그냥 뭐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우리 만들 때처럼 어떻게 하자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두 분이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뭐 출마도 하셨었고 이렇게 대선에도 나셨던 분들인데 좀 어느 정도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뭐 좀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서해하셨어요? 서해 안 했습니다. 그 갈짓자 쓰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그러던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뭐 손학규 대표님도 그러실 것 차지영 교수 같은데. 갈짓자 잘 썼죠? 네, 잘 썼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뭐 화면에 두 명의 대주주가 나왔죠. 바른미래당에. 뭐 주식회사로 따지면 저 대주주들은 전부 두 명이 모여서 이미 이사회를 했을 겁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고 이제 주총만 남은 형식적인 결정만 남은 것 같고 이 바른미래당 결국에는 미래가 없는 당으로 결국에는 끝나지 않을까. 결국엔 이번 창원과 그리고 고성에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표를 획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내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배지 달기를 위해서 결국에는 뛰쳐나갈 가능성이 지금 거의 높아졌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